우리가 지금까지 고유값 문제를 배웠고요. 거기에서 행렬이 주어질 때 그 행렬에서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한 걸 가지고 차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에 고유값 문제를 응용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는 미분 방정식에 한번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응용 문제들에서 어떤 물리적 양들은 이제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하는 식으로 기술이 됩니다. 자, 미분 방정식은 연속적인 시간계에서 차분 방정식에 해당된다고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분 방정식들이 연립 미분 방정식과 관련되어 있는 물리적 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하는 물리적 양들이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물리적 양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들은 이제 연립 미분 방정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차분 방정식은 어떤 식으로 주어집니까? 여기 나오는 차분 방정식, 이것은 UK 플러스 1 상태라는 것이 어떤 이전에 UK 상태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함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의 물계량을 얻을 수가 있죠. 이때 이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반드시 초기에 해당되는 초기 조건 U0가 주어져야 됩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는 연속적인 시간에 따라 물리적 양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연립 미분 방정식을 풀기 전에 1개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인데 거기에 한 번 미분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게 이제 1개 미분 방정식이 되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이미 미분 적분학에서 배웠던 내용인데요. 그것을 한번 보게 되면 어떤 물리량 y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y는 이게 시간의 함수예요. 그래서 그 시간의 함수를 한번, 시간에 따른 함수, 그것의 미분 한번 계산해 보면 그것이 자기 자신에다가 이렇게 상수배, c배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게 이제 미분 방정식이고, 하나 미분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1개 미분 방정식이고, 이때 초기 조건은 t가 0일 때 y of t, 요걸 우리가 y0가 주게 되면 요거의 해는 지수함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한번 보게 되면 함수의 기울기 dy dt가 그 함수의 c배와 같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세워보면 dy of t, 이거의 dt가 바로 y of t가 됐었죠. 이때 주어진 것은 이제 with y of 0는 y0로 하겠습니다. 자, 요거의 답이 바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exponential 함수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exponential function.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지수 함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만족하는, 초기 조건까지 만족하는 그러한 것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거의 해는 y of t는 바로 y0 2의 t승이었어요. 우리가 t에다가 0를 집어넣으면 이게 1이 되고 y of 1은 y0가 되죠.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어지는 거 가지고 우리가 선형 1개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죠. 선형 1개 미분 방정식입니다. 여기 1개라는 것은 한 번 미분한 게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는 함수의 기울기 dy dt가 그 함수의 c배와 같다, 이렇게 되면 여기 c만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것의 초기 조건 t가 0일 때 y0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initial condition, 초기 조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의 해는 y of t는 y0 2의 ct승이 됩니다. 자, 요게 해가 된다는 것은 요걸 만족시킨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해가 되는지를
계산해 보면 됩니다. 주어진 미분 방정식에다가 이 해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미분 방정식은 dy dt입니다. 자, 그러면 y가 이거기 때문에 한번 미분해 봅시다. y0는 상수니까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에 2의 c t승입니다. 그러면 지수함수 한번 미분하면 지수함수의 지수가 앞으로 ct에서 c 미분한 c가 앞으로 오게 되고요. 그리고 지수함수는 그대로입니다. 2의 ct승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y하고 2의 ct승, y하고 2의 ct승이 y이기 때문에 남는 거는 c 곱하기 y가 남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여기다가 대입해 보면 주어진 미분 방정식을 만족시키고요. 그리고 at t equal 0에서 한번 이걸 집어넣으면 y0는 y0 2의 c0입니다. 그럼 2의 c0는 2의 제로승이기 때문에 1이 되고요. 이거는 즉 y0 초기 조건도 만족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될 것은 오늘 연립 미분 방정식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일개 미분 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주어진다. 초기 조건 곱하기 2의 ct승으로 주어진다. 이거를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연립 미분 방정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미분 방정식은 배웠고요. 자,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여러 개 모아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x1, x2, xn은 x1 프라임 그리고 x2 프라임, xn 프라임을 가지는 t에 대한 미분 가능한 어떤 함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x1에서부터 xn은요. 그리고 aij는 그냥 상수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 연립방정식은 선형성을 가져요. 즉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연립방정식에서 u하고 v가 x 프라임 ax의 해가 되면은 선형성을 가지는 선형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u와 v의 1차 결합도 이거에 해가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면요. 어떤 t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 x1이 있다고 할 때 그거에 한번 미분한 x1의 미분, 이건 t 함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x1과 xn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x1 프라임은 a11 x1 더하기 뭐 a12 x2 더하기 쭉 해서 a1n xn.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2 프라임도 요게 a21 x1 더하기 a22 x2 그래서 쭉 a의 2n xn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x1의 한 번의 미분이 x1에서부터 xn의 어떤 1차 결합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내용들을요. 우리가 한번 정리해서 적어보면 이것을 위에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x1 프라임부터 x2 프라임을 이렇게 쭉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것을 마치 연립방정식의 계수행렬처럼 생각해보면 자, x1의 프라임은 이처럼 여기 있는 첫 번째 행과 여기 나오는 x1에서부터 xn까지 1차 결합으로 내적으로 표현되는 거죠. 내적으로 표현됩니다. 또는 이처럼 이제 x1에서부터 xn까지 1차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a11, a12, a1n부터 해서 an1 해서 ann까지 요걸 가지고 우리가 a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 행렬을 우리가 여기 나오는 요 부분을 우리가 a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x1에서부터 xn까지는 요거는 이제 x가 되겠죠. x라는 시간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왼쪽은 이게 바로 한번 미분한 거기 때문에 dx t의 d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dx dt equal a 곱하기 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x를 t에 대한 미분이기 때문에 x를 t에 대해서 미분했기 때문에 이거는 x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분별로 쓰게 되면 dx1 dt부터 해서 dn dt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룰 열린 미분 방정식은 이와 같은 형태로 쓰는 거예요. x 프라임 오브 t는 a 곱하기 x 오브 t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여기서 x는 x1에서부터 xn까지, 그리고 한번 미분한 것은 x1 프라임에서 xn 프라임까지, 그리고 a는 이와 같이 개수로 주어지는 거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요, 이런 형태로 주어진 것은 이 선형 열린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선형성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각각의 u하고 v가 여기에 주어진 해가 되면은 이거의 1차 결합도 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하면요, 이제 initial value problem입니다. 자, initial value 초기 값 문제란 뜻인데, 초기 값 문제는 벡터 x0가 선택이 되면, 어떤 첫 벡터가 이렇게 선택이 되면 주어진 x 프라임 ax와 그리고 초기 조건, 이게 초기 값 문제, 요 벡터가 이제 초기 조건으로 주어지는 거죠. 요거를 만족하는 유일한 x 오브 t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초기 값 문제예요. 초기 값 벡터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이러한 a x 이퀄 x 프라임, x 프라임은 ax를 만족하는 유일한 x를 구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초기 값 문제로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이 특징들을 알아보면, a가 n by n 행렬이면 기본 집합 안에는 n개의 선형 독립인 함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초기값 문제의 각 해는 이 n개의 함수들의 유일한 선형 결합으로 나타납니다. 해의 기본 집합은 모든 해들의 집합의 기저이다. 그래서 이 솔루션의 기본 집합들은 이 해들의 베이시스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고, 해집합은 함수의 n차원 벡터 공간이다. 여기서 n by n 행렬인 경우에 n차원 벡터 공간이 된다는 걸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분 방정식 개 중에서 조금 더 이제 쉬운 상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uncoupled differential equation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분리된, uncoupled 된, 자, 이 내용들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가 x 프라임 t 이퀄 이제 ax, 여기에서요, a 행렬이 대각 행렬인 경우, 대각 성분 이외의 성분들은 모두 0인 경우, 이 미분 방정식계는 각 요소가 x1t, x2t, 이러한, 만약에 우리가 2x2라고 보면요, 이게 어떤 조합이 아니라 x1의 프라임은 x1에만 의존적이고 x2의 프라임은 x2에만 의존적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uncoupled, 분리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가장 쉬운 형태의 연립 미분 방정식 계입니다. 한번 주어진 문제를 볼까요? 자, 이 부분이 이제 a가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x의 프라임이 되는 거고, 요거는 x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x 프라임 이퀄 ax가 되는데, 이걸 한번 풀어서 적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식을 한번 우리가 그대로 풀어서 적어보면, 먼저 x1의 프라임은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t는 적어보면 3x1t가 되고요. 그 다음에 x2는, x2의 프라임 t는 이거는 마이너스 5x2의 t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x1의 프라임은 x1으로만 표현되고 x2의 프라임은 x2로만 표현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각각의 우리가 해를 계산할 수가 있죠.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관계를 만족시키는 것은 우리가 1개 미분 방정식에 해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x1의 t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떠한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C1 초기 조건이 되고요. 이거에 2의 3t가 됩니다. 그 다음 x2는 어떻게 되냐면 x2t는 이거는 어떤 초기 조건 C2가 있고요. 여기에 2의 마이너스 5t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해를 우리가 각각 적어보면 x1, x2, t는 c1, 2의 3t승, c2, 2의 마이너스 5t승이 되고요. 요걸 우리가 분리해서 적어보면요. 자, 위의 성분은 c1 여기 1 위에 게 있고 2의 3t가 되고, 그럼 뒤에 거는 위의 성분은 제로가 되고요. 밑에 성분 c2의 2의 마이너스 5t를 보면, 자, 앞에서는 제로가 되고 두 번째 있는 항에서 c2의 1 곱하고 2의 마이너스 5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리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요 a 행렬을 보면 고유값이 3과 마이너스 5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기 3이라는 것은 요것은 이제 람다1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나온 이 벡터는 뭐가 되냐면 람다1에 해당되는 사실은 이와 같은 고유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는 요거는 람다2가 될 것이고요. 여기 나오는 0, 1은 v2 고유 벡터 두 번째 람다 마이너스 5에 해당되는 그러한 이 고유 벡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왔나 하면요. 금방 설명한 것처럼 이 A의 고유 벡터하고 고유 값입니다. 그래서 한번 A를 한번 생각해 보면, A는 여기서 주어진 대로 보면 3과 0 그리고 0 마이너스 5입니다. 자, 이때 대각행렬이기 때문에 우리가 람다 값은 쉽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람다1은 그냥 대각행렬일 때는 그 성분이 대각 성분이 람다 값이기 때문에 요거는 람다1을 우리가 3이라고 둘 수가 있고, 한 번은 그 다음에 람다2는 마이너스 5로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고유 벡터를 계산하는 것은 이거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ax 있고 람다 x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a 빼기 람다 i,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벡터를 고유 벡터를 v라고 썼기 때문에 v 이퀄 0라는 걸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면 되죠. 자, 이 문제를 푸는 것은 한번 해보면 람다1이 3일 때 한번 해보면요. a 빼기 람다1의 i에 요거는 v1에 해당되는 거죠. 요 계산해보면 람다1이 3이기 때문에 해보면 0, 0, 0, 마이너스 8 이렇게 됩니다. 이게 v1 이퀄 0입니다. 자, 이와 같은 0, 0, 0 마이너스 8을 어떤 1차 결합에서 0이 나오게끔 할 수 있는 v1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0, 0이라는 열벡터하고 0 마이너스 8이라는 것을 우리가 1차 결합에서 0으로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요. 요거 동차 연립방정식 풀게 되면 첫 번째 열벡터하고 연결되는 v1의 성분은 임의의 것이 와도 돼요. 그래서 우리 가장 쉽게 그냥 1 하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우리가 0으로 주게 되면 이건 항상 만족하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람다1 3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는 이와 같이 1, 0입니다. 여기 나왔던 1, 0과 같다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 람다2가 마이너스 5일 때는 요거는 a 빼기 람다2i의 v2 이퀄 0가 되고, 요걸 계산해 보면 지금 람다2가 마이너스 5기 때문에요. 해보면 요거는 8이 되고 0, 0, 0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v2 이퀄 0가 돼요. 자, 그러면 8, 0이라는 열벡터하고 0, 0이라는 열벡터를 우리 1차 결합해서 0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첫 번째에다가는 그냥 0을 우리가 1차 결합 개수로 쓰고, 두 번째 열벡터는 0, 0이기 때문에 임의 값, 즉 가장 간단한 1을 쓰면 되겠죠. 따라서 v2는 우리가 이것을 0, 1로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람다 마이너스 5에 대한 고유 벡터가 되고, 여기서 나오는 v2와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언커플드 된 미분 방정식에 대한 해가 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미분 방정식 x'(ax의) 해는 다음과 같은 형태들의 함수의 어떤 1차 결합, 선형 결합이라고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 개의 해는 v 고유 벡터 곱하기 2의 람다 t, 여기서 람다라는 건 고유값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해들의 모든 1차 결합을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의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람다는 a의 고유값입니다. 람다는 a의 고유값, 그리고 v는 그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행렬 a의 각 고유값과 고유 벡터의 어떤 쌍들은
x 프라임 이퀄 ax의 해를 여러분들이 제공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고유값과 고유 벡터 쌍을 이용해서 그것들의 1차 결합으로 이와 같은 v 곱하기 2의 람다 t 요 형태로 만든 것의 1차 결합들을 여러분들이 구하게 되면 그것이 x 프라임 ax의 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우리가 주어진 미분 방정식 한번 걔의 해를 한번 구해 봅시다. 주어진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어진 것이 u1하고 u2입니다. 그래서 u1, u2가 이제 주어진 변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은 u1t 하고요. 그 다음에 u2t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될 시간에 따른 변수 또는 함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바로 변수가 됩니다. 계산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되겠고요. 한번 보면 u1이라는 변수의 미분은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현재 u1이 가지고 있는 값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2배의 u2의 값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u2라는 물리량의 시간에 따른 그 변화율은 u1 빼기 2u2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미분한 게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변수들 앞에가 상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미분한 1개 미분이 들어가 있는 방정식이고요. 그 다음에 상수 계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u0, 요 제로라는 건 시간 t 이퀄 제로라는 거죠. t 이퀄 제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초기 조건 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1, 제로가 주어졌는데 이건 무슨 값이냐면 요거는 u1 제로. 시간 제로일 때 u1의 값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나오는 제로는 요거는 u2 제로입니다. 시간 제로일 때 u2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조금 더 정리해 보면요. 요걸 우리가 그냥 이제 미분 방정식, 연립 미분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는 거를 우리가 요와 같은 행렬 형태로 써보면 du1 dt, du2 dt는 이걸 정리해 보면 여기 나눈 계수 마이너스 1, 2, 1, 마이너스 2 이렇게 a로 우리가 계수를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u1, u2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du1 dt는 마이너스 1 u1 플러스 2 u2가 됩니다. du2 dt는 u1 빼기 2 u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u를 벡터라고 써서 du dt는 au라고 쓸 수 있고 초기 조건 u of 0는 여기 나온 1, 0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러한 형태로 주어졌을 때,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풀어야 될 연립 미분 방정식 이렇게 주었을 때 이거의 일반해 general solution 이거의 일반해는요 어떻게 되냐면 A의 고유 값과 고유 벡터 이것을 이렇게 썼을 때 이것들의 1차 결합 이것과 이것이죠. 그래서 C1 E 람다1T 곱하기 X1이라는 고유 벡터 더하기 C2 E의 람다2T X2라는 이것들의 1차 결합으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해야 되는 게 여기 주어진 행렬 A 마이너스 1, 2, 1, 마이너스 2입니다. 이것에 뭘 계산해야 되냐면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의 고유값을 계산하는 거는요. 이건 특성 방정식이죠. 디터미넌트 a 마이너스 람다 i 이꼴 제로라는 특성 방정식을 만족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요. 또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자, 이것을 풀어서 할 수도 있어요. 이걸 풀어보면 요거는 적어보면 마이너스 1 빼기 람다고요. 2가 있고요.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람다 이꼴 제로 풀게 돼 있죠. 자, 이걸 해보면 이쪽에 대각선 x 형태로 쓰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게 전부 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빼서 서로 곱하면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러면 람다 그 다음에 람다 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대각선은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이거 정리하면 람다 제곱 플러스 3람다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거 풀어보면 람다 묶어내면 람다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이꼴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람다
1은 0이 되고요. 두 번째 람다 2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지금 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이 되고 A의 트레이스, 자 트레이스 A는 이게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고요. 디터미넌트 A는 어떻게 됩니까? 디터미넌트 A는 AD 마이너스 BC이기 때문에 0이 됩니다. 그죠?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곱해서 0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그러한 아이겐 벡터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트레이스는 두 개의 람다1하고 람다2를 더하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트레이스는 실제로 람다1 더하기 람다2 하면 되고요. 디터미넌트는 람다1 곱하기 람다2 해주면 됩니다. 곱해서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람다1 하나는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나와있기 때문에 람다2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가 0이 람다1이 0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A라는 거는 A is singular, 특이하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람다를 알았으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를 알아야 되죠. 따라서 고유 벡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고유 벡터 계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람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A 빼기 람다 1의 i의 x1이라는 고유 벡터를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제로 되는 x1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자, 여기다 대입해 보면요. 람다가 제로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 1, 2, 1, 마이너스 2입니다. 이게 x1이라고 했을 때 요거를 만족시키는 x1은 어떻게 됩니까? 이 열벡터하고 이 열벡터하고 1차 결합이 제로 되려면 앞에 열벡터에다 2를 곱하고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x1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2, 1이라고 하는 벡터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람다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A 빼기 람다 2의 i에 x2가 제로 요걸 만족시키면 되죠. 그래서 A 빼기 람다 2i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3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2가 되고요. 2가 되고 1이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1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두 개의 열벡터가 같은 것일 때 그거에 대한 동차 방정식의 해는 x2는요. 이거는 앞에 거에는 1, 뒤에 거는 마이너스 1 하면 되겠죠. 앞에 거에는 1, 뒤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미분 방정식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계수행렬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들을 이렇게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트레이스하고 디터미넌트 요걸 쓰게 되면 더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할 거는 람다1은 제로고 그때 고유 벡터는 2, 1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람다2는 마이너스 3이 되고 그때 고유 벡터는 1과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걸 이용해서 여기 주어진 u0는 1, 0이라는 초기값이 주어졌을 때 한번 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주어진 문제 그대로 다시 한번 여기 du1 dt는 마이너스 u1 플러스 2의 u2가 되고 du2 dt는 u1 빼기 2u2가 됩니다. 주어진 초기 조건은 u of 0는 1, 0가 되겠고요. 자, 그때 주어진 계수행렬 a는 마이너스 1, 2, 1, 마이너스 2입니다. 그때 계산한 여기 나오는 고유값 0과 마이너스 3이고요. 그때 나오는 고유 벡터 고유 벡터는 2, 1 그리고 1,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것의 이제 제너럴 솔루션 제너럴 솔루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일반회라가 되는 것이고 요거는 초기 조건을 넣기 전에 요것은 초기 조건을 대입하기 전에 일반적인 해를 가지고 일반해 자, 제너럴 솔루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u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ut는요. c1 2에 여기 나오는 람다 1 t의 x1 더하기 c2 2의 람다 2 t의 x2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주어진 방정식 du dt au라는 그러한 연립방정식의 일반해가 됩니다. 자, 이게 일반해가 되는지 한번 보면요. 여기 나오는 이러한 형태의 것들 2의 람다 t 곱하기 x. 자, 요게 진짜 이거에 해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이러한 형태들의 1차 결합이 다 여기에 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한번 해봅시다. 여기 표시한 2의 람다 t의 x 이런 형태, 그 중에 하나 특별한 거 2의 람다 1t x1 요게 해가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게 해라고 하면 요걸 만족하는 솔루션이라고 하면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했을 때, 이 식에다 대입을 했을 때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요걸 한번 미분한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2의 람다 t x니까 요걸 미분하면 여기 나오는 고유 벡터는 시간하고 무관한 양이기 때문에 그대로 오고요. 2의 람다 1t 요거를 t로 미분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2의 람다 1t t 함수가 되기 때문에 지수 함수는 그대로 오고요. 2의 람다 1 t가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지수를 한번 미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람다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1 그대로 옵니다. x1 이렇게 그대로 옵니다. 자, 이것은 뭐와 같아요? 여기는 au죠. a 그대로 오고 u는 뭡니까? u는 2의 람다 1 t 곱하기 x1 이렇게 됩니다. 자, 2의 람다 1t는 t에 무관하게 전부 다 이게 0이 안 되는 값이기 때문에 양변에서 이것을 없애버립니다. 2의 람다 t, 2의 람다 1t를 없애버리면 따라서 남는 건 뭡니까? 람다 1 x1은 a x1하고 같죠. 자, 이러한 뭐가 됩니까? 이거는 고유값 문제의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x1이 a의 고유값이고, x1이 고유 벡터이고, 람다 1이 a의 고유값이라는 거에서 요게 만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형태 2의 람다 1tx1이나 또는 2의 람다 2tx2는 다 모두 이와 같은 연립 미분 방정식의 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일반해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일반해에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 문제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이와 같이 초기 조건을 대입을 해 줘야 됩니다. 초기 조건을 대입해 주면 여기에서 C1과 C2가 계산이 되어져 나옵니다. 자, t가 0일 때 이와 같이 u는 1과 0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t가 0일 때 u는 1과 0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여기 나오는 일반에다가 집어넣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u of t는 c1, 2의 람다 1 같은 경우는 람다 1은 0입니다. 그래서 0가 오고요. 그 다음에 시간 t 이퀄 0이기 때문에 t에다가 0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x1은 그대로 2, 1이 그대로 오고요. 더하기 c2, 2의 람다입니다. 람다 2니까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3 곱하기 t인데 t가 0이기 때문에 0이 되고, 그 다음에 x2는 1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 정리하면 여기 이것들은 다 1이 되죠. 이 값들은 다 1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0이 곱해졌기 때문에 지수에. 그래서 C1 2, 1 더하기 C2 1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1, 0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형태를 보면 요거는 우리가 ax = b를 풀 때 그 경우와 똑같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요거는 실제로는 2, 1, 1 마이너스 1 이러한 열벡터를 자신들의 열벡터로 가진 어떤 행렬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서 써보면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C1, C2 이렇게 배치가 되고요. 오른쪽 항은 1, 0가 됩니다. 이처럼 2, 1, 1, 마이너스 1 요건 뭡니까? 전부 다 고유 벡터들이죠.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냐면 고유 벡터 행렬, 아이겐 벡터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S는 이게 바로 아이겐 벡터 매트릭스가 됩니다. 즉 고유 벡터 행렬 되고요. 여기 C 벡터는 여기 나오는 C1, C2를 성분으로 가지는 열 벡터가 되고 U0는 여기 나오는 1, 0입니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면 요건 어떻게 됩니까? C1하고 여기 두 번째 걸 보면 C1 빼기 C2는 0입니다. C1, C2가 동일하다는 뜻이고 여기서는 2C1 더하기 C2가 1이기 때문에 결국은
C1, C2가 같은데 2C1 더하기 C2가 1이기 때문에 그거 C1으로 해보면 3C1은 1. 그래서 C1은 3분의 1 그리고 C2도 3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SC 꼴 U0라는 말은 뭐냐면 주어진 초기 조건 U0를 고유 벡터들 여기 나오는 2, 1, 1, 마이너스 1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때 그 개수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SC에 나오는 C가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C1, C2를 계산하고 나면요. 자, 이 C1, C2를 여기에 있는 일반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대입을 하면 자, 넣어보면 UT는 C1이 3분의 1이고요. 그리고 람다 1이 제로였기 때문에 2의 제로 t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1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이 바로 여기 나오는 x1을 쓰게 되면 2, 1 이렇게 되고 더하기 3분의 1 2의 람다 2가 마이너스 3 그리고 t가 오고요. 그 다음에 x2는 1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ut라는 게 요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ut는 요거는 실제로는 U1T고 U2T입니다. 그죠? 따라서 요것을 위의 성분, 아래 성분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써봅니다. 그러면 요거는 자, 위의 성분은 3분의 2가 되고요. 더하기 3분의 1 2의 마이너스 3T가 되고 밑에 성분 U2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 있으니까 빼기가 되고 빼기 3분의 1 2의 마이너스 3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as t goes to infinity, u infinity, u 무한대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뒤에 있는 텀들은 다 없어지고 남는 거는 3분의 2 그리고 3분의 1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as t가 무한대로 갈 때 u of infinity를 가지고 우리가 steady state, 정상 상태에서 어떤 값을 가지느냐. 즉, 이 시스템은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르게 되면 요거는 바로 그 3분의 2와 3분의 1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시간 t = 10에서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요 10을 가지고요. 여기다가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u of 10은 어떻게 돼요?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 2의 마이너스 30승 3분의 1 빼기 3분의 1 2의 마이너스 30승 이렇게 됩니다. 이게 10이라는 숫자도 벌써 시간으로 쳤을 때 좀 꽤 된 거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30승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래서 거의 정상 상태와 같은 그러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연립 미분 방정식의 어떤 해가 되는 것이고, 요걸 우리가 차분 방정식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차분 방정식 uk 플러스 1은 a uk with u0 초기 조건 u0를 가지는 이와 같은 차분 방정식의 일반에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것과 서로 이제 비교를 해서 그죠? 기억을 해야 되겠죠. 요거는 UK K번째의 그 일반 해 General Solution은 C1 람다 1의 K승 X1 더하기 C2 람다 2의 K승 X2 해가지고 요게 n by n 행렬이라고 했을 때는 Cn 람다 n의 K승 X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부분이 차분 방정식일 때는 고유값의 K승이 되는 것이고, 미분 방정식일 때는 2의 고유값 t 이렇게 된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고유 벡터하고 고유값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일반해를 표현하는지 배웠기 때문에요. 한번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회로는 다음 미분 방정식계로 기술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회로에서는 이것들의 어떤 물리적 양의 변화를 미분 방정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전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기술해 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전압이라고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x1t, x2t는 시간 t에서 두 커패시터 양단의 전압입니다. 자, 커패시터는 여기 나오는 C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양단의 전압이 벌써 C1일 때는 이걸 우리가 X1이라고 하고 X1T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커패시터 X2에 대한 거, 이거의 양단의
전압이 X2T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여기서 R1은 1옴이 되고요. R2는 저항은 이제 2옴이 되고, 여기 나온 커패시터는 1파라드, 그 다음에 C2는 0.5파라드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방정식을 세울 텐데, 이걸 방정식을 세우는 것들은 뭐 전기공학 이런 부분에서 또는 또 전자공학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다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학에서는 방정식을 유도하는 것까지는 하지 않고요. 그것은 각각의 교과목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러한 방정식이 유도됐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전압들을 나타내는 그 방정식은요, x1의 t, x1의 어떤 양단의 전압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시간 변화율, x2의 시간 변화율이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x1과 x2 각각과 연결이 되어서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이때 초기 값이 이렇게 x1은 5, x2는 4가 주어졌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것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자, 이거는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given equation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실제로 숫자를 대입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R1에다가 1을 넣고요. R2에다가 2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요거는 R2하고 그 다음에 C1을 넣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0.5가 되고요. 요거도 마찬가지 1과 R2, C2를 넣게 되면 요거는 1이 되고요. 요 부분 마이너스 또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 A 행렬이 되는 것이고요. 요 부분 요건 한번 미분한 거기 때문에 X의 미분한 T가 되고, 요거는 A, 요거는 X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은 이제 이니셜 컨디션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풀어야 되냐면, 자, 시간에 따라 전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기술하라. 전압은 x1, x2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와 같이 열벡터로 한 이러한 x 벡터를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 미분 방정식기에 그 제너럴 솔루션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A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 보면 디터미넌트 A 빼기 람다 I 이꼴 제로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을 한번 보면 특성 방정식으로 이걸 풀면 되는데, 이걸 앞서서 2x2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트레이스로 계산할 수 있어요. 트레이스는 뭡니까? 트레이스 A는 어떻게 돼요? 트레이스 A는 뭐하고 같습니까? 람다 1 더하기 람다 2하고 같죠? 이거 계산해보면 트레이스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5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 A는 뭐가 돼요? 이거는 람다 1 곱하기 람다 2가 되죠. 이 디터미넌트 해보면 1.5 빼기 0.5이기 때문에 1이 됩니다. 두 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2.5가 나오고, 곱해서 1이 나오는 건요, 요거는 마이너스 0.5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5하고 마이너스 2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5가 되고, 곱하면 1이 되죠. 따라서 우리는 특성 방정식을 풀지 않고 트레이스하고 디터미넌트에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첫 번째 람다 1은 우리가 마이너스 0.5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람다 2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5, 두 개 곱하면 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고유값은 계산했고, 고유 벡터를 계산해 봅시다. 자, 첫 번째 거 해보면 이거는 A 빼기 람다 1 I의 V1은 제로가 되죠. 자, 요거 계산해 보면 A에다가 마이너스 0.5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0.5가 되고요. 이건 1 되고요. 자,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0.2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0.5가 됩니다. 요게 V1이 됩니다. 자, 이 상태를 만족하는 것.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의 1차 결합이 제로 되게끔 하는 개수들은, 자, 그래서 V1은요, 요거는 1과 2. 첫 번째 행에다가 1을 곱하고 두 번째 행에다가 2를 곱해서 더하면 되죠. 이게
만족하는 해, 즉 V1 고유 벡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람다2가 마이너스 2일 때 한번 해보면 A 빼기 람다2i의 V2. 자, 이거 계산해보면요. 마이너스 1.5 빼기 마이너스 2 하면 이거는 0.5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에 1 그대로 오고,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2 하게 되면 이거는 1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V2가 됩니다. 이게 제로. 따라서 두 개의 열 벡터들이 같은 것 1차 결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1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V2는 여기는 마이너스 1, 1 해줍니다. 뭐 1과 마이너스 1 해줘도 최종 결론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이렇게 우리가 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고유값 마이너스 0.5일 때 1, 2라는 고유 벡터, 고유값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 1이라는 고유 벡터를 얻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제너럴 솔루션은 일반에는 어떻게 됩니까? x of t는 c1 2의 람다 1 t v1 더하기 c2의 2의 람다 2 t v2가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걸 보면 람다 1은 이게 마이너스 0.5였고요. 람다 2는 마이너스 2였습니다. 자, 이때 V1은 1, 2였고요. 그 다음에 V2는 우리가 마이너스 1, 1로 가지고 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적어보면요. C1 2에 람다 1이 마이너스 0.5니까 마이너스 0.5T에 V1이죠. V1은 1, 2 이렇게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C2 2에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 1 이렇게 가져갈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넣어야 될 것이 초기 조건을 넣어야 되겠죠. 자, 일반에다가 이제 초기 조건을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그 솔루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x 0일 때, 자, 이것은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집어넣어 봅시다. t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이거는 c1에 1, 2가 되고요. 더하기 C2에 마이너스 1, 1이 됩니다. 근데 이게 주어졌을 때 얼마로 주어졌냐면 5와 4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SC가 X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정리하면 이거는 여기 S라는 것은 고유 벡터 행렬이 되죠. 1, 2가 되고 마이너스 1, 1이 되고 C라는 것은요. 여기 나오는 C1, C2가 되는 거고 X0는 초기값이니까 이거는 5, 4가 됩니다. 이와 같은 연립 방정식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은 우리가 행연산으로 풀면 되죠. 첨가행렬로 만들어 봅니다. 1, 2, 마이너스 1, 1 되고요. 여기 5, 4를 옆에다가 이렇게 첨가해 줍니다. 행연산을 해봅니다. 첫 번째 행은 그대로 오고요. 두 번째 행은 이것을 0으로 2를 0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행에다가 2를 곱해서 빼주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0이 되고, 자, 첫 번째 행에다 2를 곱해서 빼주면요. 마이너스 2를 다시 빼면 요거는 3이 되고요.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0이 되고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 여기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C2 3C2 이꼴 마이너스 6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C2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걸 이용해서 C1은 어떻게 됩니까? 3이 됩니다. C1은 3이라는 걸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서 C1, C2가 다 결정이 됐습니다. 일반 해에서 C1, C2가 다 결정됐기 때문에 이거의 해는 X, T는요. C1에다가 3을 넣고 2에 마이너스 0.5T가 되고 1, 2가 됩니다. 더하기 자, 근데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가 오고요. 2가 오고 2에 마이너스 2T가 오고 마이너스 1, 1 이렇게 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해에서 C1, C2를 결정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해가 되겠고, 자, X라는 게 이제 벡터가 되고, 요거는 이제 사실 커패시터 1과 2의 양날에 걸리는 전압이기 때문에 X1, X2로 나눌 수가 있죠. 이걸 다시 X1T, X2T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쓰게 되면요. 자, X1은 위의 항들만 쫙 뽑아 쓰면 되죠. 그러면 3, 2에 마이너스 0.5T,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T가 됩니다. 밑에 거는 3에 2에 마이너스 0.5T가 되고요. 자, 여기 2가 또 있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2를 곱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t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x1과 x2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간이 많이 흐름에 따라서 이 전압들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주어졌던 이 x0라는 게 이게 5하고 4로 주어졌었죠. 그러면 시간이 쭉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의 지수들이 전부 다 음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다 0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x1은 시간이 흐르면 0으로 가고요. x1도 0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다 0으로 이렇게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어디서 시작하든지 다 0으로 이렇게 쭉 우리가 수렴하게 되기 때문에요. 이걸 가지고 오리진이 액트랙터, 이거는 유인자가 되죠. 예전에 차분 방정식에서 했던 것과 매우 비슷한 그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곳에서 시작하든지, 자, 여기서 시작해도 0으로 오고요. 여기서 시작해도 0으로 오고, 여기서 시작해도 이렇게 다 0을 따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걸 가지고 흡입한다. 싱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흡입, 싱크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방향이 이제 중요한데요. 하나는 여기 나오는 V1이라는 것이 이게 1, 2 방향이죠. 이게 1, 2 방향이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V2 방향인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마이너스 1, 1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람다가 마이너스 0.5가 있고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2 이쪽 부분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빨리 감소합니다. 그래서 더 강한 흡입을 가지는 가장 큰 그 유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절대값이 더 큰 음의 고유값을 가지는 그 고유값에 대응하는 이 고유 벡터 방향이 바로 더 큰 유인 방향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쪽에 있으면 바로 이제 0으로 오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곳에 있으면은 이 V1과 그리고 V2 방향으로 이렇게 흡입돼서 0으로 이렇게 다 모이는 그러한 형태의 결과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x1, x2가 모두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람다1과 람다2가 다 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음이 아니라 이제 양수로 나온다고 하면요. 람다1이 0보다 크고 람다2도 0보다 크다. 그리고 람다1에 해당되는 게 V1이고 람다2에 해당되는 게 V2라고 하면요. 이게 다 0보다 크면 리펠러, 반발자가 돼요. 또는 요거는 흡입하는 싱크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반발해서 밀어내기 때문에 요거는 소스가 돼요. 근원이라고 합니다. 근원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일반에는 XT는 C1, 2의 람다1, T, V1 더하기 C2, 2의 람다2, T, V2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쓰는데 람다1하고 람다2가 이게 다 양수기 때문에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X는 이게 V1, V2 방향으로 다 무한대로 가게 되죠. 그래서 X2는 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더 크게 밀어내는 반발하는 방향은 더 큰 양의 고유값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 방향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미분 방정식계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 미분 방정식계를 기술하는 그 계수행렬의 고유 값과 고유 벡터로 나타나는 그 general solution C1, 2의 람다1 t V1 더하기 C2, 2의 람다2 t V2. 자, 이런 식으로 일반해가 주어지게 되겠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t 이퀄 0에서의 초기 조건들을 대입하게 되면 C1C2를 계산할 수가 있고, 그리고 C1C2가 계산되면 그 문제에 합당한 해를 계산한다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람다1, 람다2가 모두 양이냐, 모두 음이냐, 또는 또 0이 있는 경우냐, 이런 경우에 따라서 t가 뭐 안 내려갈 때 정상 상태의 해의 어떤 고동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